내가 니를 믿는다고 생각하나? 순양금융그룹 니한테 줄락 한다. 꼭 이루래. 왜 진양철은 진도준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네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순양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항제가 유원장을 날조했다. 두 번째, 진양철이 노망들었다. 우리 대표팀과 순양자 세 번째, 진양철이 의도한 바다. 그만 안 되겠다. 네 번째, 법적 검토를 했다. 즉, 유류분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현이 한일 피파 월드컵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월드컵 4강 신화에 대한 흥분으로 시작한 재벌집 막내 아들 13화입니다. 시대 배경은 2002년입니다. 내 유원장 손 좀 봐야겠다. 제막 13화에서 유원장이 수정되었고요. 진양철 회장이 사망합니다.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이 향년 7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아폴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진양철은 진도준에게 순양자동차의 정권을 맡기고 진도준은 다시 한번 경영 능력을 보여줍니다. 진 회장도 자신을 잃을 사람은 다름 아닌 진도준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망 5일 전 수정된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 차 안에서 분명 진도준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던 진 회장의 약속이 수정된 것입니다. 니한테 줄락 한다. 설날 용돈 주듯이 지분은 골고루 나눠져 있었고 진도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내 손자인 진도준 군에겐 없습니다. 유언장은 남은 가족들 간 본격적인 지분 전쟁을 알리는 총성이 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내 지분이야? 이 피록의 순양생명 지분 17%가 자녀들의 기대와는 달리 진도준에게 양도되면서 부실한 유언장, 지분이 엇비슷해진 3명의 후계자들, 가족 간 분열과 살인은 선대 오노 경영자가 남긴 유상이 되고 맙니다. 가설을 하나씩 검증해 봅니다. 가신 이항제는 14화 순양생명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변심을 잠깐 보입니다만 13화에서는 분명 진양철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담당 변호사에 의해 유언장이 날조된 사건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 본 적도 있고 상속재산 분할에 불만이 있는 유가족들에 의해 유언장 무효 소송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유언장을 수정했는지 그렇다면 진양철 회장은 왜 직접 유언장을 수정한 것일까요? 진양철은 노망은 아니지만 선망을 앓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간헐적 치매입니다. 노망을 노인이 된 마음 혹은 죽음을 앞에 둔 자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진양철도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100번씩 변심을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는 진도준에게 순양자동차를 맡아보라고 해놓고 뒤로는 이항제에게 순양자동차 매각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내가 갈라간다. 우리 집 그 많은 아들 중에 노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장자 상속의 원칙을 스스로 깨고 능력으로 회사를 가져보라는 심판자의 입장대로 유언장을 수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 그만 안 되겠다. 내 유원장 손 좀 봐야겠다. 14화에서 공개된 유언장 수정 당시 녹화된 영상을 보면 진 회장의 이러한 심경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었다면 아마 수정된 유언장은 효력 없음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결과는 같습니다. 자녀들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내몰게 되니까요. 순양 산다카나다. 마지막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도준에게 상속재산 중 지분 전체를 몰아준다고 유언장을 작성해도 상속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법무팀을 통해 검토했을 것입니다. 당신 이의 제기는 해봤어? 유류분 청구 소송은? 진도준은 진양철의 손자입니다. 할머니, 삼촌들, 고모, 아버지의 법정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야. 당신 할아버지 유언장 한 장으로 우린 눈앞에서 2조 6천억이나 되는 돈을 상속재산은 약 2조 6천억 원이었고 유언장이 없을 때에는 유가족에게 법적 상속분으로 전체 상속재산이 분할되고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도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속재산의 절반은 받게 되고 이를 자기 몫만큼씩 나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야. 진도준에게 남긴 차명재산 7천억 원은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제외되고 이는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으로 봤을 때 진양철은 죽음을 앞두고 4명의 자녀에게 골고루 남겨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골고루 상속을 할 것인가, 오너 경영자로서 경영 능력이 있는 한 명에게 회사 전체를 승계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진 회장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렸고 회사는 지분전쟁이라는 굴레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병철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은 23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상속재산을 생전에 모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비껴나갔죠. 이제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으로는 주식의 5% 이상을 줄 수 없게 세법은 이후 변경됐습니다. 거인이었다고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오너 경영자 사후, 사람들은 고인의 실존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유언장, 고인의 배우자, 고인이 남긴 말과 유품들. 유언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살아생전에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재에 따른 대책, 권한의 위임, 재산 분배에 대해서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유언장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업 승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기업백년연구소에서 권합니다. 힘이 있을 때 후계 사장을 확정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작성하되 유가족이 유언장에 매달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